어디 갔어? 교수님, 네. 저번에 만들었던 주사위 지금 열어놓으면 될까요? 좋죠. 거기다가 아, 직접 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엄시현 학생이었나? 엄시현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엣지를 왜 지웠는데 다 사라졌지? 귀찮구만. 그냥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사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전구도 만들고 전구는 또 오브제가 또 좀 많아지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잘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여기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죠. 여기 왼쪽에 이 아웃라인 상에 오브젝트가 요게 이제 오브젝트예요. 폴리곤. 근데 우리가 막 만들다 보면 요게 이제 그룹이고 어떤 그룹 안에 이렇게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뭐 컴바인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런 게 비어있는 빈 그룹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비어있는 그룹이다. 저건 뭐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내가 지금 모델링 한 거랑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 이거 아무것도 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 지우셔야 돼요.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저런 찌꺼기가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웃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클릭하셔서 보시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딱 이 모델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우세요. 자, 지우시고 첫 번째로 그러면 쓸데없는 데이터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비어있는 쓸데없는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지웠더니 뭔가 갑자기 얘가 막 초록색으로 변한다거나 아무튼 막 얘랑 연계가 돼 있어. 그러면 히스토리를 안 지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인풋에 이렇게 내가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지금 툴 쓴 것들이 이렇게 히스토리로 있는 것들 포함해서 그런 비어있는 그룹인데 이 오브젝트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근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싹 다 선택하셔서 히스토리, delete by type, 히스토리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지우면 깔끔하죠. 여기 안에 있는 쓸데없는 아니고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난 거니까 모델링과 관련된 데이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게 여기 채널 정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여기 안에 내용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모델링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회전시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기 수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모디파이 가셔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꼭 해주시면 좋아요.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얘의 모든 정보는 현재 얘 여기 있는 위치, 회전값, 얘의 크기 모든 게 다 원점화돼요. 이 현재의 상태가 그냥 0000 스케일은 이게 1이야. 이 상태가 스케일이 1이고 얘의 지금 현재 위치가 0이고 얘의 로테이션 뭐 이렇게 돌아간 거 이런 게 지금 얘가 이건 0이야. 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한다거나 UV를 핀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리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모델링을 했을 때의 저런 찌꺼기라든가 저런 쓸데없는 이제 히스토리 어차피 모델링을 더 이상 할 게 아니면은 필요가 없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히스토리인 거죠.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음 작업하고 또 다음 작업을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마야가 힘들어해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이거는 그냥 딱 모델링을 끝냈으면 모델링 끝났으면 히스토리 지워주고 모디파이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해주는 게 당연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웃라인 상에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 에디트 가서 delete by type history 모디파이 가셔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현재의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를 프리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난 이제 얘를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렌더링은 어디 있냐면 렌더링 버튼은 여기 있어요. 슬레이트 모양. 보시면 이 슬레이트 모양 요게 이제 요거 누르시면 이제 렌더링을 하는 버튼이고 그 옆에 눈 모양이랑 같이 있는 게 이제 현재 렌더 뷰 창을 그냥 열어주는 거. 아까 전에 독일반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옆에 그냥 슬레이트 모양만 있는 거 누르면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작업한 거를. 요거 그냥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 렌더 뷰 창에도 똑같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렌더링을 했는데 검은색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있긴 있어요. 그죠? 빛을 안 넣어서 그래요. 빛을 안 넣으니까 얘는 그냥 꼼꼼한 거예요. 불 꺼놓으면 꼼꼼한 거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정보는 존재하죠. 이게 이제 알파 채널로 보는 거예요. 네. 아, 요거 눌렀는데 창이 안 떠요? 그건 좀 초기화를 해야 돼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렌더링이 아마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 아놀드 렌더러가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아놀드 렌더러를 키러 갑시다. 네. 네, 여러분들 거 보통 아놀드 렌더러가 다 같이 깔 거거든, 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약 깔 때. 따로 여러분들이 체크 해제를 안 했으면 아놀드 렌더러도 같이 깔리는데, 이게 이제 플러그인이라서 간혹 가다가 얘를 불러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놀드 렌더러를. 그러면은 여기 윈도우 세팅 플러그인 매니저로 들어가셔서 클릭하세요. 이 마야에는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요. 이 아놀드 렌더러는 MTOA예요. 여기서 MTOA를 찾아야 돼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mtoa.mailscript 해가지고 여기 로드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놀드 렌더러를 안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그때부터 아놀드 렌더러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봐야죠. 우리 그러면 초기화하는 거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초기화 한번 해주면 돼요. 다 돼요. 다 해결돼요. 문서로 가시면요. 마야라는 폴더가 있어요. 문서 혹은 다큐멘트? 여기 즐겨찾기 여기 있는 문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야라는 폴더가 있어요. 마야 폴더 안에 2018 들어가면 프리프라고 있어요. 프리프스라고 있어요. 이걸 지워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그냥 바꿔놔요. 대충. 이게 초기화하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안 지우고 이름만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야를 닫고 마야를 다시 켜요. 그러면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지금 렌더링 뭐 뷰가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웬만하면 해결 다 돼요. 해보세요. 근데 저는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초기화할 필요가 없어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저기 들어가서 또 세팅에 들어가서 언도 횟수 다시 300개로 늘려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귀찮아서. 그리고 뭐 칼라 세팅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일단 하고 계시면서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알파 채널도 나오고 RGB로 한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기 윈도우 가셔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아놀드 렌더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시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화를 한번 해보세요. 초기화 다시 한번 경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문서로 들어가셔서 마야 2018 여기 프리프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 놓으셔서 다시 마야를 키세요. 그러면 초기화 되는 거예요. 네. 혹시 파일을 가지고 영어로 받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한글로 돼 있다거나 그 경로에 뭐 한글이 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용자명은 다 영문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아닐 텐데 학교 컴퓨터는. 네. 아까 그 언도 횟수 제한 개수 바꿀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세팅인 프리페런스의 프리페런스. 여기 가면 하단에 언도라고 있죠. 나도 50개로 돼 있네. 한 300개로 늘려주세요. 네? MP 파일도 전부 영어로 되는 그죠? 이게 영문이, 그러니까 한글 내지는 약간 특수문자를 싫어해요. 마야가. MTOA. 요거 찾으세요. 프로그램 매니저 들어가셔서 MTOA.mll. MTOA가 둘 다 체크되어 있으면 되는 거 맞죠? 네. 하나만 체크되어 있어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만 체크되어 있어도 돼요. 근데 오토로드 돼 있으면 알아서 로드를 해온다는 거니까 좋지? 왜 오전 시간에는 아무도 그러면 파란색 배경이 떠요 이런 얘기를 안 했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초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초기화하는 김에 네, 셋이니까 한번 초기화해보시고 네, 하면서 10분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10분 후에 시작할게요.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요거 제 화면 경로 찾아가서 프리프만 이름을 바꿔놓으세요. 나 이름 괜히 바꿔놔가지고 찾았구나. 걔도 똑같아요. 네. 2023 버전이면 2018이 아니라 2023으로 가시면 되죠. 네. 파일을 삭제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알아서 생겨요. 원래 지우는 게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야 프로그램을 다시 펴보세요. 저 것도 한번 보면 다시 또 아무튼 아까 보니까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마야가 실행돼 가면은
다시 나타나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생성이 돼요. 마야를 뭐 킬 때마다. 다른 건 지우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지우면은 싹 다 날아가요. 싹 다 날아가서 셀브를 저걸 다 요 아이콘들을 요 툴들을 다 여기 다시 넣거나 차라리 그 시작엔 그냥 마야 다시 까는 게 편해요. 프리프만 지우시고 나머지는 지우면 힘들어집니다. 나 기록 안 하고 있었어. 지금 해야죠. 뭐. 그냥 01반 보세요. 01반 영상 보세요. 그냥 끌래. 끌지 말까? 그냥 이것도 그냥 녹화를 할까요? 네,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아놀드라고 있죠? 여기 크리에이트, 여기 아놀드. 아놀드에는 또 5만 가지가 또 많이 있어요. 뭐 엄청 많죠. 나도 안 써봤어. 나도 다 써보고 싶다. 맘 같아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내려보시면 아놀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놀드와 관련된 여기 보시면 AI라고 붙어있는 애들은 다 아놀드 전용 뭐예요? 아놀드 전용 라이트, 아놀드 전용 머시기, 아놀드 전용 쉐이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내리다 보면 여기 AI 섀도우 매트, AI 스탠다드 헤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AI 섀도우 매트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예요. 자, 먼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얘를 클릭할게요. 머터리얼로 이렇게 아이콘이 만들어지고요. 아직 출동 대기 중이라고 그랬죠. 이제 얘랑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머터리얼을 오브젝트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그냥 여기서 지금 하이퍼 쉐이드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쉐이더 클릭해서 쉐이더를 만드는 거 말고도 여기 우클릭해서 우클릭한 상태에서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엣지 모드, 버텍스 모드 막 이런 거 봤잖아요. 여기 보면 큰 상자도 나오잖아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Assign New Material 이걸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클릭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아이콘을 가운데 힐 버튼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얘한테 버튼을 놓으시면 연결이 돼요. 이 아이콘 위에서 이 아이콘을 휠 버튼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얘한테 버튼을 놓으시면 연결이 돼요. 이 아이콘 클릭, 드래그, 버튼을 놔. 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렇게 해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몇 개 말했죠? 3가지 얘기했죠. 자, 먼저 그냥 하이퍼 쉐이드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우클릭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Assign New Material로 해서 아예 거기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 상에서 내가 이제 머터리얼을 만들어 놨으면 요거를 가운데 힐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버튼을 놔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우클릭, 여기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게 있습니다. 편한 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브젝트가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막 겹쳐 있을 때 오브젝트가 언제 이렇게 부어가지고 정확하게 걔한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내가 정확하게 선택한 오브젝트에다가 머터리얼을 연결하고 싶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또 편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는 게 제일 편하죠. 또 오브젝트가 너무 작으면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는 게 또 불편할 때가 있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는데 이 쉐이더가 정확하게 누구의 쉐이더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인데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 주사위 이거 하나에다가만 쉐이더 넣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쉐이더가 엄청 많아지면 내가 모델링한 오브젝트에 서로 다른 재질의 쉐이더를 넣어야 되는데 그 쉐이더가 막 100개, 200개면 어떡해?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럼 이름을 바꿔주시면 구분하기가 편하죠. 우클릭, 아이콘에서 우클릭, 밑에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있어요.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바꿔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 열리거든요. 여기서 이름 바꾸셔도 되고, 아무튼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거 다이스 바디? 이렇게? 그러면 좀 알아보기 쉽잖아요. 교수님, 네. 그 AI 쉐이더 서페이스를 아까 눌렀는데 네. 교수님처럼 그 하얀색 그게 안 나오고 A라는 아이콘이 나와도 상관없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A 말고 또 다른 모양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저 교수님, 네. 죄송한데 제가 뭔가를 잘못 누른 건지 하이퍼 쉐이드 그 옵션 창이 비어 있거든요. 어떤 옵션 창이요? 그 하이퍼 쉐이드 아이콘을 누르자마자 나오는 그 창이 비워져 있어요. 혹시 왜 이런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이 창이 아무것도 다 비어 있다고? 네. 이 메뉴는 뜨죠? 아, 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윈도우에 있어요. 보시면 브라우저, 머터리얼 뷰어, 프로퍼티 에디터, 크리에이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브라우저, 프로퍼티 에디터, 머터리얼 뷰어. 이거 클릭하시면 열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을 일단 했거든요. 이거 한번 렌더링 한번 해보죠. 아까랑 봤을 때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죠. 약간 뭔가 도자기 같으면서도 뭐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이 스탠다드 서페이스라는 쉐이더의 기본 옵션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옵션이 구현된 상태예요. 스페큘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그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스페큘러라고, 광 이런 걸로 얘기하고, 이제 칼라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컬러를 바꿔볼까요? 아까 하이퍼 쉐이더 어디 있어?
보시면 지금 다이스 바디 선택을 하면 이 다이스 바디 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의 옵션이 여기 이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램버트 선택하면 램버트와 관련된 옵션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건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똑같은 게. 뭐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하이퍼 쉐이드 상에서 네,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컬러만 바꿔볼게요. 자, 저 컬러를 바꾸는 애는 어디 있냐면 여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의 기본 베이스에 있어요. 베이스. 이 베이스 옵션에 보시면 웨이트, 컬러, 디퓨즈, 러프니스, 메탈리스 뭐 이렇게 있고 뭐 그 이유도 뭐 엄청 뭐가 많아요. 근데 지금 컬러 바꾸고 싶으면 베이스에 있는 이 컬러를 바꾸시면 돼요. 컬러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이거 클릭하시면 너 컬러 뭐로 바꿀 거야? 선택하는 게 나오죠. 난 노란색으로 할래.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노란색으로 안 바뀌지? 연결 안 했나? 당황하지 마시고 렌더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영이 됐는지 알 수가 있죠. 노랗게 됐죠? 교수님, 근데 왜 얘는 흰색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그 가이드로서 그냥 보여주는 애다 보니까 뭐 라이트 같은 거 켜놓고 막 이러다 보면 그때그때 그걸 반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원래는 반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얘가 뭐 컴퓨터가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막 틀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렌더링 한번 눌러서 렌더링 한번 해보세요. 반영이 됐는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컴퓨터가 힘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스페큘러 이 스페큘러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수업 자료 서페이스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한글 파일에도 다 나와 있긴 한데 또 자세한 내용은 저기 뭐 전과 같은 거 할 때 그때 할게요. 오늘은 안 할래요. 오늘 다 얘기하면 미천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먼저 기본적인 걸 좀 배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넘어가면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다 말하면 뭐 알아? IOR이 뭔지 다 설명하면 기억하겠어? 힘들지. 지금 요거 하는 것도 힘든데. 자, 베이스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컬러. 만약에 이제 이 컬러에 보시면 체크 무늬가 있잖아요. 이 체크 무늬를 누르면 뭔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애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컬러에다가 라이트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궁금하면 연결해봐. 체크와 연결하면 체크 무늬가 나와요. 클로스 이거 누르면 클로스 모양이 여기에 입혀져요. 해볼까? 말만 하지 말고. 입혀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넣어야죠. 파일 같은 걸로. 파일로 연결해서 이미지 파일을 연결해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 들어가게 하려면 UV라는 걸 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 칼라. 이 웨이트는 빛을 받는 양을 빛을 반사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빛을 되게 세게 반사하면 더 밝아지는 거고, 빛을 좀 덜 반사하고 많이 흡수해. 그럼 좀 어두워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모든 가시광선을 다 반사하면 무슨 색이죠? 여러분들? 몰라요? 배우셨을 텐데. 흰색인가요? 흰색이에요 라고 말해도 돼요.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흰색이죠.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개의 채널을 가지고 하는 게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RGB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쏴지면 흰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린이랑 레드랑 섞여서 쏴지면 무슨 색이 되게? 기본적으로 밝아지는 거라서 일단 밝은 색이 나올 거예요. 이 세 채널이 다 한꺼번에 합쳐지면은 흰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밝은 색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그린이랑 레드가 합쳐져서 나오면 일단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채널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노란색이 나와요. 안 배우나 이거?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나? 이렇게 물감 이렇게 섞으면서. 미술학원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늦었지만 저한테 배우세요. CMYK가 이제 물감. CMYK는 반대죠. 그래서 CMY가 다 섞이면 이제 검은색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검은색이 아니죠. 만약 물감으로 치면 똥색 나오죠, 똥색. 그래서 저기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아니면 수채화를 처음 배우는 애들이 똥색을 만들죠. 막 칠하다 보면. 네, 이 색, 저 색 이렇게 막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CMYK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안, 약간 뭐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마젠타, 그다음에 옐로우, 그다음에 K는 블랙인데 얘는 K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B를 블루에서 썼으니까. 블루한테 이미 그 대문자를 뺏겼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블랙은 어떻게 하지? 얘도 똑같이 B로 시작하는데 그래 너는 K로 하자 해서 K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RGB가 지금 우리가 모니터로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보는 게 다 RGB 모드로 해서 보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검은색은 RGB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채널도 없는 거. 그러니까 빛이 나오지 않는 곳을 검은색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흰색 글씨로 보이는 부분은 RGB가 다 쏴지고 있는 거죠. RGB가 다 약간 그러니까 RGB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면 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RGB가 다 255가 나오면 이제 흰색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하나라도 이제 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세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좀 밝은 어떤 뭐 밝은 분홍색이 나올 수도 있고 밝은 뭐 옐로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가 좀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우리 그래서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이제 저기 빨간색 옆에 있는 광선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저기 보라색 옆에 있는 걸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레드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되게 짧아져서 그래서 파장이 너무 짧게 세게 되니까 자외선은 살균할 때 쓰는 거고 적외선은 저기 밤에도 볼 수 있게끔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빛이 파장이 기니까 빛이 적어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라서 뭐 디퓨즈 러프니스 뭐 메탈리스 이런 거 넘어갈게요. 스페큘러는 이제 광, 하이라이트 같은 거. 하이라이트 내지는 굴절. 이 IOR이라는 게 굴절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옵션이에요. 자, 트랜스미션은 투명도. 지금은 투명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웨이트가 0이라서. 근데 얘가 이제 웨이트가 0에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 1이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전구할 때 네, 쓰게 됩니다. 자, 서브 서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창문을 보세요. 바깥에 저 나뭇잎을 보시면 나뭇잎을 빛을 받고 있는 면을 이렇게 보면 나뭇잎이 반투명해 보이지 않는데 빛을 등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면 빛이 추가되는 게 보이죠? 우리 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빛이 추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 손가락 딱 대보면 붉은색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게 서브 서페이스예요. 그래서 요 값을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질감은 촛불, 초 같은 거, 촛농 같은 거. 촛농도 보면은 빛이 약간 투과되죠. 저런 거, 나뭇잎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 피부. 사람 피부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보면 멀쩡한데 빛이 이렇게 투과되는 걸로 보이면 여기가 벌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표현해 줄 때 서브 서페이스로 해줘요. 코트는 코팅된 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저 스페큘러라는 애랑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유가 있어요. 있는 이유가. 그 자료로 나간 거 이미지 보시면 왜 있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와요. 자, 에미션은 빛나는 것처럼 되는 거. 실제로 여기서 얘한테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닌데 라이트니까 아니니까 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마치 빛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해 주려면 이 에미션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 씬필름 같은 경우는 약간 투명한 물체에서 쓰이는 건데 여기 스페큘러에서도 굴절을 해주긴 하는데 이 표면에서 뭔가 굴절이 되는 어떤 좀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약간 빛이 산란해가지고 약간 우리 저기 기름띠 같은 거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 볼 때 무지개색으로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눗방울 같은 것도 보면은 비눗방울 표면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무지개색으로 막 이렇게 산란하고 빛이 이런 거 표현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심필로. 아 힘들어. 너 나 힘들지? 나 안 쉬었나 보다. 지오메트리.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요철을 만들어주는 거야. 가상으로. 이게 범프 매핑 혹은 이제 노멀 맵 이런 게 이제 여기다 연결해 주는 거죠. 매트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거 부분적으로 이게 렌더링을 따로 할 때 이제 쓰는 거라서. 이 밑으로는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옵션들이 재미난 어떤 재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재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셋이라고 있죠. 프리셋 여러분들 뭔지 알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뭔가 어떤 옵션들을 임의대로 상황에 따라서 미리 바꿔놓은 거. 그래서 프리셋으로 들어가 보시면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볼륨, 풍선, 블러드, 피, 브러시드 메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알 것 같잖아요. 뭔가 결이 있는 듯한 금속 같은 거. 버블, 이거 물방울, 카페인트 메탈릭, 세라믹 뭐야 도자기, 크롬, 약간 스테인리스 같은 거, 클레이, 찰흙 같은 거, 물, 청동, 깊은 물이래. 약간 이렇게 이글이글거리는 유리, 생유리, 금, 꿀,
등등등등. 제이드가 뭐더라? 빛이? 제이드가 약간 뭐 그런 보석 같은 건가? 네, 아무튼 뭐 넘어갈게요. 아, 알았었는데. 밀크 뭐 쭉 있죠? 그럼 뭔지 이게 뭐겠어? 그냥 다이렉트로 표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리플레이스 요거 이제 보면은 크롬에서도 보면은 리플레이스가 있고 블렌드가 보면은 10%가 있고 25%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해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간에 그냥 눌러보세요. 크롬 리플레이스. 뭐야 검은색으로 됐지? 당황하지 말고 일단 렌더를 눌러. 왜 검은색이지? 라이트가 없나? 베이스 흰색인데. 왜 검은색일까? 갑자기 이 상황 나왔는데 재밌다 이거. 왜 검은색일까요? 크롬 눌렀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검은색이 이게? 그렇죠. 반사되는 배경이 네 없고 그냥 검은색이니까. 만약에 반사되는 배경이 있으면 네, 그대로 반사해서 스테인레스, 이렇게 이런 스테인레스처럼 거울처럼 되는 건데 이제 이 리플레이스라는 게 완전 이거를 1대1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믹도 완전 리플레이스를 했냐 블렌드 10을 했냐 50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되게 분필 같은 느낌처럼 나오네. 볼룬도 해볼까요? 볼룬? 뭐 한 블렌드 10 이런 걸로 해볼까? 뭐 아까랑 비슷하네. 컬러를 좀 바꿔볼까요? 빨간 풍선. 내가 아마 이걸 블렌드 10인가로 했을 텐데 그러면 비교 좀 해볼까요? 일단 블렌드 10으로 해놓고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볼게요. 이게 블렌드 10이야. 근데 이걸 보고 싶으면 지금 방금 내가 렌더링한 이미지를 잠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산 모양이랑 해랑 같이 있는 아이콘. 요게 이제 여기 지금 잠깐 저장해 놓는 거고 지금 잠깐 저장해 놓은 거 지우고 싶으면 요거 X가 같이 있는 거 비밀이 되는 거라서 자 블렌드 10으로 한 거 렌더링 한 거 저장해 볼게요. 일단 요거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해볼게요. 프리셋 바꿔볼게. 블렌드 50으로 해놓고 또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또 저장.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블렌드 아예 리플레이스로.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블렌드 10, 블렌드 50, 그 다음에 완전 리플레이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보면 사실 안 되고 이게 배경을 먼저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더 리플레이스를 하면 점점 더 뭔가 그 광원이 약간 뿌옇게 생기기도 하지만 어두워지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경을 더 반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배경 한번 깔아놓고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점점 주위의 어떤 리플렉션을 더
해준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옵션을 저렇게 바꾸면. 근데 저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옵션들을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요. 스킨, 사람 피부. 물론 이걸로 바로 해서 사람 스킨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 스킨을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하면은 어떤 옵션을 바꿔야 되지? 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 스킨 표현하려면 서브 서페이스 활성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여기 활성화 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썼죠. 0.7만큼 올라갔고 여기 특정한 어떤 약간 그 살색 같은 것들을 좀 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넣지? 내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왜 이런 색깔들을 넣는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이게 살색 내지는 이 분홍색 이렇게 이런 색깔을 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후레쉬를 딱 대고 우리 사람 손 이렇게 피부를 후레쉬에다가 대고 딱 보면 이 피 때문에 붉은 톤이 감돌아요. 그래서 이 붉은 톤이 이렇게 빛을 투과해서 이 붉은 톤이 배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렌더링하기는 지금 잘 모르겠죠. 그냥 기본 바탕색이 약간 이렇게 흰색처럼 보이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세게 하고 빛을 좀 이렇게 넣고 역광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 붉은색이 배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빛을 조금만 더 세게 한번 해보죠. 봐봐. 약간 붉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뭔가 약간 빛이 추가되잖아요. 이런데 빛을 등지고 있으면 원래 여기 검은색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추가되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지금은 칼라만 넣는데 이게 UV를 피고 이제 여기다가 뭘 이렇게 넣으면은 어떤 특정한 모양대로 뭔가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좀 복잡하게 가면. 그래서 이 프리셋은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청동 느낌을 내게 하려면 이 커퍼가 청동인데 좋죠. 이거는 전구에 그 스크류 되어 있는 그 바디 표현하실 때 이거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청동 느낌 뭐 풍선 어떤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려면 어떤 옵션을 내가 바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효과를 내는 거라면 거기서 이제 피도 약간 오래된 피가 있을 수 있고 약간 뭐 다른 어떤 성질의 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른 옵션들을 조절을 해서 쓰는 거죠. 피부도 뭐 이렇게 맑고 투명한 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친 피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지 말고 하나 더 가자. 아까 그 배경 깔고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배경까지 깔고 서로 얘기하죠. 자, 이제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 자료에 제가 드렸던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이 있냐면 저기 모든 이미지가 다 HDR이라는 이미지예요. 여기 이미 열려 있네. 이걸 이제 우리는 HDRI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딱 봐도 뭐냐면 360도의 공간을 평면으로 펼쳐 놓은 거예요. 지도가 이렇게 피는 거죠. 세계 지도가. 우리가 사는 지구는 구인데 구로 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평면으로 네모로 피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면 왜 그렇게 신기하게 나오냐면 이제 해야죠. 구체를 보면
이거 그냥 보세요. 구체의 UV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할 수 있어요. 이 구체의 UV가 보시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어요. 실제 얘는 이렇게 구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폴리곤 면을 이 UV라는 가상의 공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저 네모에다 넣으면 이게 이제 구로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0도 VR 공간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입혀도 되는데 라이트를 하나 꺼내서 공간에다가 저 이미지를 넣을게요. 자, 메뉴 아놀드의 여기 어디 갔어? 라이트. 아놀드 라이트에 보시면 스카이 돔 라이트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서 이미지 불러와 놓고 잠깐 쉴게요. 스카이 돔 라이트를 클릭하면 스카이 돔 라이트가 열릴 겁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구체가 하나, 투명한 구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스카이 돔 라이트예요. 자, 이 스카이 돔 라이트에다가 아까 보신 이미지를 제가 연결을 할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미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신나게 쉐이더에 대해서 막 설명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죠. 네. 좀 쉬었다가 라이트 연결하는 거 설명할게요.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 네. 자, 이 스카이 돔 라이트에다가 아까 포토샵에서 봤던 요 배경을 넣어 볼게요. 네, 요 배경을 넣을게요. 보시면 하이퍼 쉐이드 상에서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스카이 돔 라이트 선택하면 스카이 돔 라이트 옵션들 볼 수 있잖아요. 또 얘 선택하면 여기 들어간 머터리얼 옵션 보는 것처럼 스카이 돔 라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카이 돔 라이트의 옵션을 볼 수 있어요. 칼라, 빛 세기, 인텐시티, 강도. 레졸루션 너무 높으면 렌더링 오래 걸리니까 512 정도로 낮추고, 자, 이 칼라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저 이미지를. 자, 이 칼라에 보시면 체크 무늬가 있고요. 이 체크 무늬를 클릭하면 어떤 노드를 연결할 것인지 크리에이트 엔더 노드가 떠요. 그건 여기서 파일이라는 노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지 보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파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네임, 이미지 어디서 불러올 거야? 이거 폴더 모양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저는 데스크탑에 요거예요, 요거. 요 이미지를 연결할 거야. 오픈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그 평면의 이미지가 360도 공간을 찍은 거를 다시 이 스카이 돔라이트라는 구체에 그대로 씌워지니까 360도로 공간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크기만 잘 맞춰서 놓으시면
여기랑 합성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서 여기 그림자가 맺혀지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바닥을 아까 저 지웠는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런 플레인으로. 이거 한번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네, 렌더를 하게 되면 이제 렌더링이 된 거예요. 요거 옵션을 저는 아까 스킨으로 바꿨었는데 스킨 말고 커퍼 같은 거 완전 리플레이티 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중간고사 예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공간에 그럴싸하게 합성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지금 보이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림자만 남기고 바닥은 없애고 싶은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섀도우 매트라는 쉐이더예요. 자, 하이퍼 쉐이드 다시 가서 여기 아놀드의 아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랑 거의 여기 있네요. AI 섀도우 매트. 아까 제가 알파 채널 마스크 매트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매트로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나의 손 모양을 어떤 배경 이미지에다가 매트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배경 이미지가 내 손 모양으로 보이는 거를 의미해요. 매트라는 건 어떤 틀을 의미해요. 틀. 뭐 설명하자면 그런 건데 어디 갔어? 네, AI 섀도우 매트 클릭해서 꺼내 주시고요. 그럼 이 섀도우 매트는 어디다 연결하냐면 여기 이 플레인 바닥 여기다가 연결할 거예요. 여기다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해서 보면 돼요. 네. 스카이돔 라이트가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아놀드 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칼라, 스카이돔 라이트의 칼라, 체크무늬 클릭, 여기 파일 클릭, 요거 폴더 모양 클릭해서 어떤 이미지랑 연결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수업 자료에 있어요. 이제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은 저기 HDR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끝나고 설명 같이 보죠. 교수님, 네. 파일이 어디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 전에 요거 체크무늬 여기 칼라 옆에 있는 체크무늬 누르시면 얘가 떠요. 여기에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네, 전에 마야 쓸 때 사용하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그 셋 프로젝트한 폴더 안에 넣어놓으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게 이동할 때 편하다고. 네. 그러면 배경 이미지들도 소스 이미지 폴더에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거기로 연결해서 네, 연결하실 수가 감사합니다. 있어요. 저는 지금 세퍼레이트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 하실 때는 세퍼레이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은 소스 이미지 폴더에다가 다 넣으신 다음에 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맞춰서 내가 이 라이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꿔주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이제 지금 이 공간에 맞춰서 제가 이 그림자를 만들려면 우리는 마치 빛이 이쪽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는 빛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를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저는 빛을 이쪽에서 오는 걸로 바꿔줘야겠죠. 렌더링 하면서 이 이미지에 어울리는 그림자 느낌들, 빛의 위치 느낌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조금 길게 나올 것 같아, 그림자가. 다시 또 렌더링. 네, 그림자 지금 이쪽 그림자 지는 느낌이랑 네, 흡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중간고사 하신 분들이 요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는 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배경에 마치 이 테이블에 이 주사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섀도우 매트도 활용하고 해서 렌더링을 걸었는데 뭐 그럴싸하게 합성이 됐나요? 부족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너무 선명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반 애들은 왜 이렇게 다 똑똑하지? 오전 반에는 이거 나오는 게 엄청 오래 걸렸는데.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오전 반에는 뭐라 그랬냐면 빛의 컬러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네, 의미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어떤 특정한 빛이 뭐 예를 들어서 노을이 진다거나 뭐 특정한 어떤 컬러가 있는 빛이 이 공간을 많이 채운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네, 빛을 색깔을 넣더라도 약간 푸른 느낌만 뭐 살짝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죠, 다른 공간에 비해서. 다른 지금 여기 이쪽 그림자가 맺혀지는 느낌에 비해서 이 그림자는 너무 선명하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이제 요거까지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림자도 이렇게 뿌옇게 나오게. 그림자가 사실은 이게 뿌얘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림자가 왜 뿌얘질까요? 그림자는 왜 흐려질까? 빛이 섞여서. 그치, 광원이 멀리 있어서 빛이 섞여서 빛이 섞인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빛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지? 산란해서, 굴절해서. 근데 빛은 왜 굴절하지? 지금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이 공간의 빛은 다 여기 지금 저 위쪽에 이 화면 위쪽에 들어오는 빛처럼 창문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해석하건데 빛은 저기서 들어와요. 지금 이 위쪽에서. 근데 이게 어딘가에 튕겨서 이 공간, 지금 이쪽에 이 테이블 쪽에 있는 공간은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튕겨서 얘한테 지금 쬐주고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빛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물체에 부딪히고 부딪혀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왜 빛이 산란하냐면 특정 오브젝트의 표면에 빛이 부딪히다 보면은 수많은 요철이 있고 수많은 각도가 막 바뀌어요, 빛이. 그래서 산란해서 굴절이 돼서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거지.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빛이 선명한 빛들이 수많은 미세한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개 겹쳐져 있어서 뿌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도 뭐 뿌얘지긴 합니다, 빛이. 뭐 너무 멀리 갈수록 너무 멀리 가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의 산란 이렇게 이런 뿌옇게 되는 그림자는 이제 빛이 정말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빛의 파장이 굴절돼서 여러 겹의 그림자가 생겨서 이렇게 뿌얘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엄청 멀어지는 정말 이 우주라는 개념으로 해서 빛이 멀어져서 이렇게 오면 이제 빛이 정말로 입자로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파장과 물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빛이 되게 희한한 물질이에요. 빛도 되게 희한한 물질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되게 희한한 물질이에요. 물은 모든 물리 법칙에서 약간 반대예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다 부피가 커지거든요. 물은 반대예요. 물은 조금 다르죠. 중간에서.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커지죠. 물은. 그거를 저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검증할 수 있으면 노벨 물리학상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도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참 물이라는 거, 빛이라는 거는 네, 희한한 거죠. 일반적인 어떤 물리 법칙에서. 그래서 아무튼 왜 얘기했냐면 아놀드 랜더라는 것이 이 피지컬 뭐 해가지고 이 레이 해서 이 빛의 어떤 속성을 좀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랜더러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림자를 어떻게 더 뿌옇게 산란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구까지 하면 쉐이더는 크게 뭐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끝낼게요.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하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끝낼게요. 고생하셨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